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구멍 가공의 종류와 인벤터 이제 구멍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계 설계 구멍의 종류는 일반 구멍, 택 구멍, 카운트보어, 카운터 싱킹, 보통 이렇게 4종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구멍 가공을 저희가 인벤터 구멍 기능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파일 작성을 누르신 다음에 매트릭에서 여러분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여러분들이 또 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2점 직사각형 말고 눌러보시면 여러분 이제 중심, 2점 중심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중간에 콕 찍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치수를 넣습니다. 치수를 넣으신 다음에 치수를 입력하면 되겠죠.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누르신 다음에 50 엔터합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치수도 50을 입력하면 되지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똑같이 누르신 다음에 이 치수를 클릭하면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50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로 배열 돌출 명령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 우선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주시고 그럼 알아서 스케치 2D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위에 보시면 3D 모형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방금 했던 건 2D 스케치 명령이고 우선 얘가 끝났죠. 그러면 3D 명령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출이라고 있습니다. 이 돌출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프로파일에 잡히면서 돌출이 돼요. 돌출에 대한 명령은 입니다. 이거는 원래 인벤터 자체 내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2번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스케치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1을 누르시면 바로 돌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돌출해 보시면 여러분 거리값을 15로 할 거냐 5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아래 위로 당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의 값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 방향입니다. 밑에 쪽으로 할래 이제 위에 쪽으로 할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케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돌출할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그 비대칭은 조금 달라요. 비대칭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값을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10을 하고 아래쪽으로는 5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돌출할 때 값을 또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될 거는 제일 기본적인 맨 앞에 위쪽으로 돌출하신 다음에 거리는 12로 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필렛 값 라운딩을 줄 건데 이것들은 아주 하는 방법이 많아요. 우선 3D 명령에 보시면 목각기라고 했죠. 이 목각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서리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값은 여기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라운드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 모서리를 찍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필렛 값을 줄래, 챔버 값을 줄래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 목각기를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8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서리도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또 필렛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D 목각기는 아니라 원래 단축키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든 단축키는 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를 눌러도 이런 식으로 바로 목각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 라운드 값을 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렛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 값은 얼마나 할 거다? 3으로 할 겁니다. 3으로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윗면에도 우리가 다시 스케치를 할 건데 이것도 스케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우선 여러분 윗면을 선택해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맨 끝에 거 있죠. 맨 끝에 게 새 스케치 작성입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저 윗면에 바로 스케치가 작성이 돼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시면 저런 식으로 S로 나오죠. 이거는 원래 인벤터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그냥 윗면을 선택하시고 S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5개의 점이 자동적으로 형상 투영이 될 겁니다. 혹시나 자동적으로 형상 투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설정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는 여러분 스케치 작성 및 편집을 위한 모서리 자동 투영 이것들이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스케치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S예요. S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구멍 기능으로 저희가 이제 구멍 가공을 해볼 건데 이제 구멍은 단축키가 뭐냐면 H입니다. 이거는 원래 인벤터 자체 내의 단축키라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H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 기능이 실행이 되죠. 아니면 요 위에 툴바 있잖아. 그냥 구멍 나와있죠. 이 구멍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가 현재 인벤터 2019 제일 최신 버전으로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인벤터 2019 버전부터 여러분 저 구멍 인터페이스가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 같은 건 여러분 거의 동일하고요.
저 아이콘 모양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인벤트 2019 구멍 기능 여러분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원래 인벤트 2019 이하 버전은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지 저 구멍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인벤트 2019 구멍 기능 여러분 엑셀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도 인벤트만 설치해도 저 구멍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저 인벤트 구멍 기능이라면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계산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하이 버전들은 이제 엑셀이 필요했지만 이 신 버전은 엑셀 필요 없이 이 인벤트 자체 내에서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이런 설계나 프로그램을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구간은 명간이다. 그런 말은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뭐 신기능, 신버전, 새로 나온 기능이 엄청나게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선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단순 구멍, 그 다음에 틈새 구멍, 택 구멍, 그 다음에 테이퍼 택 구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시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없음, 그 다음에 카운트보, 그 다음에 접촉 공간,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유형을 눌러보시면 뭐 ISO, 뭐 ANSI, 뭐 JAS, 뭐 DIN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시험에서는 ISO 국제 표준어를 쓰기 때문에 무조건 저 ISO 메트릭 프로파일로 설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JI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본 규격이고 뭐 DIN은 뭐 독일 규격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나라의 규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당연히 이 인벤트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 모든 규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기는 뭐 2.2 있고 2.3 있죠. 근데 2.4 뭐 2.1 이런 거 없죠. 왜냐면 그런 숫자들은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딱 규격에 맞는 숫자들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정해 보시면 뭐 0.8, 0.5 저건 여러분 이제 택 구멍 같은 거의 피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치 값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나사나 볼트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시면 이렇게 나사 피치 값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택 구멍에 우리가 볼트를 끼워서 이런 식으로 돌린다. 그러면 저 피치 값이 0.8이면 이제 돌리면 0.8mm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들어가고, 만약에 0.5다. 그럼 0.5는 0.8보다 더 촘촘하기 때문에 돌렸을 때 좀 더 이제 천천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저 피치 값이 작을수록 뭐가 좋겠습니까? 그만큼 스레드가 촘촘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왼쪽, 오른쪽입니다. 우리가 나사를 돌릴 때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 돌아가냐, 아니면 왼쪽으로 돌리면 들어가냐, 그 말이고, 국가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 이제 오른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 깊이, 전체를 전부 다 가공을 할 거냐, 아니면 길이를 정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깊이를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택 가공이 되는 거리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직접 구멍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할 구멍 가공은 제일 단순한 단순 구멍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단순 구멍을 체크해 주시고, 이 윗면에 자동 투영된 5개의 점이 있죠. 요 맨 밑에 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뜨는데 여기다가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도 입력하셔도 돼요. 자, 이 단순 구멍이 지름은 5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얼마? 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에 보시면 첫 번째 뭐 거리값, 전체 간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있죠. 전체 간통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5mm의 이제 구멍 가공이 전체 가공이 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구멍 가공을 해보기 전에 이제 인벤트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인벤트 부품을 회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위를 꾹 누르세요. 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 표시가 나오죠. 그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부품이 회전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펜 기능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든 동일합니다. 마우스 중간에 힐을 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품을 이렇게 돌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확대를 당연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펜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부품을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방법 말고도 정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F4번을 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피봇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위에 갖다 대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만 여러분들이 딱 돌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여러분 모양이 바뀌었을 때만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을 꾹 누르신 다음에 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만 돌아가요. 아니면 요 위에 보시면 뷰 큐브를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그에 대한 얘네 뷰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뷰 큐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돌려보셔도 정확하게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홈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실 때는 F6번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홈뷰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뷰 큐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서리가 있죠. 이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
클릭해도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F4번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돌리면 이제 부품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부품이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품을 끊어서 돌려보다가요, 그 전 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실 때는 F5번을 누르시면 돼요. F5번을 이렇게 누르시면 그 전 뷰로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옆에 보시는 툴바 있죠, 이 툴바를 이런 식으로 클릭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축키 사용하는 게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3D를 저한테 배우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토캐드 3D 할 때는 무조건 이제 평면도에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인벤트는 이제 그런 이제 평면도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뷰큐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면도에 보시죠. 정면도를 눌러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정면도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 기능이 있긴 해요. 요 위에 뷰에 가신 다음에 그림자를 켜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뷰를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저 반대쪽 면에 그림자를 생기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전혀 쓸모없는 기능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뷰를 정면도나 평면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뷰큐브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현재 뷰를 다음으로 설정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도, 정면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뷰를 이제 평면도로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뷰가 평면도가 되기 때문에 F6번 홈뷰를 눌러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인벤트가 아주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뷰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다시 F6번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홈뷰로 돌아오죠. 근데 이 홈뷰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하고 싶다. 요 뷰큐브에서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서 밑에 뷰에 맞춤을 눌러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한 뷰를 또 홈뷰로 설정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 힐 중간에 이렇게 주마우스를 하죠? 근데 이 주마우스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북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아주 세세하게 저 부품을 볼 수 있게 줌을 할 거다. 그럴 때는 F3번을 꾹 누른 채로 마우스 왼쪽을 이런 식으로 누르신 다음에 아래 위로 해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줌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런 3D 마우스를 사용하시면 이제 저 줌도 아주 진짜 엄청나게 이와 같이 세세하게 줌이랑 회전이 돼요. 제가 요거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보시면 이 3D 마우스 제가 줌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면 줌이 됩니다. 줌이 되는데 진짜로 세세하게 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도 아주 세세하게 되고 회전을 돌릴 때도 아주 스무스하게 줌을 이빠이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도 아주 스무스하게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구멍 같은 거 여러분 진짜 세세하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섬세하게 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D 마우스는 가격이 좀 나가는 거지만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이나 이제 저희 매니저분들은 전부 다 이 회사 3D 마우스를 현재 실무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 말고도 한 10만원대 그 정도의 3D 마우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3D 마우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구멍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윗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S를 누르시고 또 바로 스케치 마무리 S를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저런 식으로 이제 자동 투영이 되죠. 그 다음에 구멍 단축키는 여러분 H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레드가 있는 택 구멍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택 구멍을 누르신 다음에 요점을 이제 빨간 점 나왔을 때 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유형에 보시면 국제표준 ISO 메트릭 프로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는 얼마짜리? 5짜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피치값 0.8, 0.5 이것들은 규격치수기 때문에 딱 0.8이랑 0.5라는 여러분 스레드 값만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 0.8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 깊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가 들어간 곳은 여러분 스레드가 들어간 깊이를 완전 나사부라 부르고 스레드가 안 들어간 나사 깊이를 불완전 나사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통으로 전부 다 스레드를 줄 거기 때문에 저 위에 보시는 전체 깊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 스레드가 들어간 이제 택 구멍이 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끝까지 전부 다 스레드 가공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윗면에 스케치를 작성하시고 다시 마무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또 구멍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택 구멍인데 저희가 깊이가 있는 택 구멍 가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요 위에 점을 이런 식으로 찍으신 다음에
구멍 기능에서 전체 깊이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깊이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맨 첫 번째인 거리를 선택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시면 딱 보이시죠? 이게 한마디로 전체 깊이고 이게 옆에 보시는 게 3D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깊이를 얼마나 할 거냐 8로 할 거예요. 8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3D는 얼마까지 강화할 거냐, 우리가 6mm까지 강화할 겁니다. 6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멍 가공이 되었는데 이건 당연히 밑에 구멍이 안 뚫렸겠죠. 왜냐면 우리가 전체 간통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구멍 가공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저희가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기능이라면 국가시험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무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1대4 단면, 뭐 반단면, 3대4 단면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단면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반단면도겠죠. 자, 그 다음에는 단면의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이런 부품의 원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점이라고 했죠. 원점 옆에 화살표를 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뭐 YZ, 뭐 XZ, XY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면에 될 게 XZ죠. 이 XZ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품이 단면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리값을 정확하게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임의대로 이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움직이신 다음에 단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볼게요. 우선 이런 식으로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면된 구멍 가공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요까지가 뭐다? 완전 나사부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스레드가 안 된 곳 있죠. 요게는 뭐라고 부른다? 불안저부 나사부라 불러요. 왜 끝까지 스레드 가공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구멍에 스레드 가공을 할 때 저 구멍 깊이 끝까지는 스레드 가공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 모든 구멍 가공은 이렇게 완전 나사부랑 불안저부 나사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스레드 모양이 있죠. 요 스레드 모양이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그 피치값 0.8, 0.5 있죠. 그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0.8이기 때문에 이게 좀 띄엄띄엄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피치 값을 0.5로 했다. 그럼 이게 훨씬 더 촘촘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우리가 만약에 볼트를 끼워서 돌린다. 그러면 피치 값이 0.8인 건 우리가 돌릴 때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고 0.5는 우리가 한 번 돌릴 거 두 번 돌려야지 조금 더 그 깊이만큼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레드가 어떤 것이고 이제 피치 값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 기능을 종료하실 때는 이제 요 위에 누르시고 이제 단면도 뷰 종료 누르시면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단면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훨씬 더 부품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를 눌러서 여러분 구멍 기능을 실행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할 건 여러분 정말 국가시험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로 카운트 보어 구멍입니다. 선택하시고 여러분 우선 이 점을 빨간색 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유형해보시면 당연히 택 구멍은 아니고 저건 여러분 이제 국가시험에서 자립하기라고 불러요. 자립하기이기 때문에 일반 구멍, 단순 구멍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종료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전체 깊이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 전체 지름값이 있죠. 이 전체 지름값을 뭐라 부르냐면 D값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카운트 보의 깊이값 있죠. 이 깊이값은 DP값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러분 이 작은 지름값은 뭐라 부르냐면 드릴값 드릴값 D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하면 여러분 이제 D 값은 9.5, 그 다음에 DP 값은 5.4, 그 다음에 드릴 D 값은 5.5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카운트 보어 구멍 가공이 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카운트 보어의 규격은 여러분 볼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보통 볼트가 이제 M4, M5 이 두 개가 제일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그 위에 여러분 뭐 M6, 뭐 M8, M10 아주 큰 볼트가 있지만 국가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 이유는 국가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여러분 전부 다 A4 용지 1:1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아주 작은 이제 마우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에 뭐 M10, 뭐 M11 이제 그런 볼트가 당연히 들어갈 리가 없겠죠. 아주 조그만 볼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운트 보어에 대한 규격은 국가시험장에 있는 그 KS 규격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합격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고 책을 구매 안 하신 분들은 현재 나오는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돼요. M3에 대한 카운트 보어의 규격은 3.4, 6.5, 3.3입니다. M4에 대한 나사 규격은 4.5, 8, 4.4입니다. M5에 대한 나사 규격은 5.5, 9.5, 5.4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뒤쪽에 실전 예제를 할 때 주구장창 쓸 거니까 굳이 안 외우셔도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전부 다 외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육각 볼트가 있죠. 이 육각 볼트가 만약에 규격이 M5다 그러면 현재 여기 되어 있는 자립하기는 여러분 이제 M5에 대한 자립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트를 한번 숨겨 볼게요. 여러분 볼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숨기면 이제 자립하기가 된 게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라운드 값은 여러분 제가 이미지를 뽑는다고 좀 잘 뽑히라고 들어가 있는 거지 원래 이렇게까지 표시가 나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하기가 된 곳에 볼트 헤드가 저게 묻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트 규격이 M5죠. 그러면 M5 이제 볼트에 대한 지름은 얼마입니까? 5죠. 근데 여기 자립하게 되는 안쪽에 대한 이제 지름은 5.4잖아요. 왜 저 구멍이 여러분 5.4냐면 저 자립하기 구멍은 여러분 이제 볼트가 들어갈 때 볼트를 여러분 안내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볼트 지름이랑 똑같이 5mm로 가공을 해버렸다. 그러면 볼트가 여러분 저 자립하기 된 구멍에 안 들어가고 낑겨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볼트 치수보다 조금 더 큰 5.4로 가공을 해주시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자립하기 구멍에는 왜 스레드 가공을 안 하냐면 저기서부터 스레드 가공이 되어 있다. 그럼 나사를 여러분 저기서부터 뺑뺑뺑뺑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 구멍은 여러분 스레드 가공을 안하고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안내 역할만 해주고 직접 체결은 여기 본체에 가공된 저 스레드부터 이제 볼트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위쪽에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구멍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에 이 중간에 점을 콕 찍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할 구멍 가공은 카운터 싱킹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카운터 싱킹 메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카운터 싱킹은 요게 지름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각도값도 여러분들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국가시험에서는 여러분 이제 저 지름값보다는 여러분 깊이로 하기 때문에 이 인벤터에 있는 카운터 싱킹 기능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거나 실무에 가서는 카운터 싱킹을 하겠다. 그러면 이 인벤트에 저 카운터 싱킹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카운터 싱킹 가공을 할 거냐? 우선 여러분 앞에 했던 택 구멍 전체 가공이랑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택 가공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없음 눌러주고 유형은 ISO 메트릭 프로파일 크기는 5로 하겠습니다. 5로 설정해 주시고 이건 전체 깊이 똑같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요 구멍을 여러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옆에 이제 목닥이라고 있죠. 머리 값을 여러분들이 2로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카운터 싱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기본 예제니까 이제 거리 값을 이래 놓은 거지 국가시험에서는 저 거리 값뿐만 아니라 각도 값을 여러분 직접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 기본적으로 챔퍼 값만 2를 넣은 건 여러분 각도 값이 기본적으로 45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국가시험에서는 저 각도를 30도로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실전 문제 도면집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챔퍼 기능만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